자, 이제 대장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화천대유의 대표 이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 중요하다니까.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분의 인터뷰가 한국일보를 통해서 지금 2개 정도 나왔거든요. 네.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돼요. 대표적인 게 그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재명하고 모르는 사이다. 그 말 맞아요. 모르는 사이야. 어쩌면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모르지만 멀리서 보고 있는데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건 이 회사가 너희 회사가 앞으로 1조 원을 벌 거기 때문에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1조 원을 벌어.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5천억 내놔. 이걸 제안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화된 거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이 5년 후에 1조 원이 벌린다. 그러니까 지금 5천억을 나한테 내라. 이러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이건 날강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왜 그 조건을 받아들였냐?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었거든. 그 5천억을 뜯기고도 5천억에 2.3배?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낼만한 거지.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막 갖다 들이대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 상황들이 예를 들면 하나씩 한번 보자면 2016년 8월 달에 박영수 전 특검 딸을 채용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박영수가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이에요. 딸을 채용을 했었는데 보상 업무가 본격화할 무렵이었다는 거야. 보상 업무. 그래서 마침 박영수 전 특검이 고문으로 있었고 딸이 과거 인천대교 시행사에서 근무하는 경력이 있어서 보상 업무를 지원하기 무리가 없다고 봐서 그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채용을 했었다는 거고. 곽상도는 대주주 김씨. 그 머니투데이. 이 사람이 사실 여기서 키인데 이 사람은 그 대주주 김씨하고 지금 이성문 대표하고 대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채용한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박근혜 때 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인터뷰 곽상도가 어떤 뭔가 영향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인맥으로 이건 꼭 공채일 필요는 없잖아요. 공채 안 했다고 뭐라고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기업인데 사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뭐 정치인들 이름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누굴 채용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지금. 근데 곽상도 아들 채용한 건 좀 봐야죠. 1호 사원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대리직책으로 월 250만 원 받고 이랬다고 하는데 대리라면 경력직이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에 월급 250 받는데 얘가 여길 들어갔다고? 그걸 믿으라고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전체로 믿는다는 전제의 이야기를 하고 아니 있기 그 제 때문에 말은 이게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요. 곽상도도 250 받았다고 했는데 네. 월급이 250이라는 이야기죠. 뭐 성과급이 이런 거 하면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권순일 대법관하고 박영수 특검문 아까 말한 그 대주주 김씨 네. 이 사람 사실 이 사업에는 거의 관여를 안 했대요. 돈만 대고 그냥 이렇게 가끔씩 어쩌다가 사무실이 나오는 정도지 전혀 이 사업에는 관여를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이재명하고 친분이 없어요. 전혀 없는 상태야. 이거를 지금 저쪽 뭐 이낙연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마치 무슨 뭐가 대단한 흑막이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터뷰를 보니까 아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재명이 되게 불편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고문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누구냐면 강찬우 전 수험지검장인데요. 이게 지금 약간 그 박영수 특검이나 뭐 권순일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강찬우 전 수험지검장이 있다고 그랬지. 이 강찬우가 누구냐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느 쪽이야? 저쪽. 근데 이게 강찬우가 마치 이재명 지사랑 연관이 있어서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자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더 친합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소설이에요. 다 소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이쪽은 저쪽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게이트가 맞다면, 어떤 이제 유착이 있는 게 맞다면 저쪽 게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쟤네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이거는 뭐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솔직히 이거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강찬우든 권순일이든 곽상도든 원유철이든 얘네 자식을 그 안에 화천대유 안에 집어넣든 말든 이건 우리가 상관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얘네 회사에서 그렇게 채용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성남의 뜰이라는 SPC가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남의 뜰 아래에는 성남개발공사가 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이 컨소시엄이 있는 겁니다. 아, 여기 도표 한번 봐봐요. 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이 중에 성남의 뜰 안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하나은행이 있고 이 지분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천대유가 1%다 보니까 얘네들이 뭔 폭리를 취하느냐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부동산 값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이렇게 이익이 날 줄 모르고 미리 만들어 놓은 수익 배분 구조 때문에 화천대유가 사실상 대박이 나버린 거죠. 예. 미리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성남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 50% 지분 갖고 있으면서 이거 5천억 원 정도를 성남 시민한테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럼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현명한 결과물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엄청 튀면서 나머지 자녀 이익분에 대해서는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지 사실상. 그렇죠. 근데 저 안에 성남개발공사 있고 나머지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있고,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안에 금융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별개로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제 저 표는 그냥 이제 전체를 한 번에 보여준 거고요. 사실 이게 단계적으로 좀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 된 이 김 씨랑 관련된 사람들 1, 2, 3, 4, 5, 7까지 간 그냥 그 케이스고요. 이 화천대유가 사실상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컨소시엄이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컨소시엄 안에서 위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자를 남겨먹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만 남겨먹고 빠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건 화천대유 쪽이 되는 거야. 근데 저 안에 있는 화천대유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화천대유가 그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얘가 그냥 그 일을 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저기까지 관여를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관여를 하면 문제죠. 이재명 지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성남의 뜰을 만들어주고 인가를 내주는 것까지가 끝. 그 뒤에 문제는 하등 관계가 없는 지금 부분입니다. 이성문 대표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자기들은 절대 손해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배당금 1,822억 원 전액에 1공단 공원 조성비 2,761억 원, 나중에 추가로 920억 원 상당의 도시 기반 시설, 터널, 도 기부 체납받았다. 이재명 시장이 5,500억 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 사업이라고 말한 건 바로 이런 의미다. 나중에 성남의 뜰을 청산하면 이게 다 끝났을 때 이제 이걸 해체해야 될 거 아니야. 자본금 25억 원도 모두 돌려받도록 했다. 성남시 입장에선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5천억 원 넘는 이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가 소수의 민간업자가 1,100배 이익 얻은 것은 설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라고 정말로 법을 모르는 법알모처럼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라는 그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장부를 새로 하나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1조 5천억이라는 개발비를 조달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기존 성남시 재정하고 섞여버리면 이게 어떻게 관리하는지 리스크가 너무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SPC를 하나 새로 만든 게 성남의 뜰인데 이 SPC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돈만 들어오고 나갈 뿐이지 자산을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거나 뭐 기자재를 사거나 인건비를 제출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SPC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주주들 중에 화천대유 같은 회사를 끌어들입니다.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남의 뜰에 들어온 돈은 화천대유를 통해서만 쓴다. 그러니까 공사비고 뭐고 다 화천대유를 통해서 쓰는 거고 성남시에 돌려주는 돈도 화천대유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위법하거나 의심이 가거나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찰 마감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게 이제 그 포털 같은 데 가면 댓글로 쓰는 의혹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루 만에?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오전 9시에 심사위원들을 소집을 했대. 오전 6시에. 왜냐하면 이게 길게 가면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온대. 우리 쪽 해달라고. 근데 그게 하루 안에 맞아요.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심사하는 요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남시에 얼마 줄래? 그치. 그리고 정말 그날에 끝냈다는 그거밖에 거예요. 없었는데. 근데 이걸 갖고 이재명이 뭔가가 있으니까 뭐, 그 마치 지금은 어떤 거짓말까지 돌고 있냐면 미리 정해놓고 했다 그러는데 수의계약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정해놓고 그걸 목표로 갔던 게 아니라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조건이 제일 나은 쪽을 그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모여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다음에 허가를 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연결고리는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냄새만 피우고 있죠. 지금. 이게 사실 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기 같은 경우 성남시 안에 이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직접 한 거예요. 근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공기업, 공사 쪽에다가 심사를 맡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주, 2주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2, 3일에 보통 끝난다고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루 만에 끝났다는 것이 뭐 엄청나게 단축된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 중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하죠. 이걸 공영개발, 공공개발로 다시 재전환을 시켰는데 그 전에 민간개발로 막 로비가 들어왔을 때 거기 개입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화천대유에 있는 것 같다. 그것까지 잡아내지 못한 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뉴스 보도들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개발 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70억을 썼다. 7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있는 땅들을 이미 매입해 놨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높은 상황인 거예요. 이미 얘네들 들어와서 땅 사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예. 이 상황이니까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이 화천대유의 이성윤 대표가 재판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를 봤다 그랬잖아요. 예. 평상시 관계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 중에 이제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렇게 연기만 피웁니다, 언론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성윤 대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돈을 빌리고 갚은 채무 관계래요. 이재명으로 아예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 이재명이 관련 있는 것처럼. 근데 애초에 아들이 다닌다고 했다가 안 다니는 게 밝혀졌으면 깨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곽상도 아들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에 관한 언론에서 계속 그것만 파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한 건데 얘기가 끊겼었는데 무슨 회계산이 어쩌니 하는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혹세무민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막 던집니다. 예. 맞아요. 유튜브 채널에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그러고 있다고. 아니 심지어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5천만 원 들여가지고 1,00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1,100배. 저는 이런 게 솔직히 법인 만들어보고 하면은 자본금과 투자금은 다르다는 것을 뻔히 알만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던지는 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방송을 다 들어봤거든요. 모니터링 하느라. 와,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공포가 확 들더라고요. 네. 그 대장동 사업이 무슨 비리가 있는 구조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대장동이래, 씨. 대장동 사업 벤치마킹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1조 5천억 드는 사업이라 성남이 돈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민간한테 이걸 사업권을 주고 5천억 원을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고요. 아파트 지어졌죠.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성남 시민한테는 더 싸게 팔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국내의 벤치마킹 사례.
이게 다 똑같이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김포도시공사, 남양주 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중국 영성시, 여주시, 남양주 도시공사, 뭐 이런 식으로 김포도시공사, 수원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고양도시관리공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이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 엄청난 그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당연히 그 택지나 어떤 그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LH공사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민간회사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다. 기초자치단체는 그냥 땅만 내주고 그냥 나중에 주민들한테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주민세 정도 받아내면 그걸로 그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거다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라는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던 그 과정까지의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면 와, 이 사람은 진짜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법에 없으면 없는 대로, 법에 있으면 있는 대로, 그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무조건 길을 내고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까지 가게 된 거지 처음부터 구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건 맞아요. 조례 만들어서 지금 진행이 된 건데 그 개발공사 만든 것도 성남에서 원래 없던 거란 말이죠. 그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어렵게 통과를 시켜서 여기까지 정말 치밀하게 온 건데요. 근데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지금 이건 성남시지만 지금은 경기도지사잖아요.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한다 그러면 난리 부르스를 치고 다른 지자체에서 준다 그러면 왜 조용히 계시죠? 왜 여기서 대장동 개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유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의혹을 제기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고 봐요. 수많은 유착이 있을 것이다. 성남시의 수익이 진짜 5,503억이 들어간 게 맞냐, 뻥 아니냐, 뭐 채용상 문제 있다. 이거 다 문제가 없는데 SBS가 그 머니투데이 김씨 있지 않습니까? 김씨 몇 달 전에 이재명 지사랑 인터뷰를 하느라고 친해져서 사실 유착의 고리를 찾는다면 이 김씨밖에 없어요. 이 김씨에서 그다음 다시 성균관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성문 대표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 다시 채용으로 넘어가고 다 가짜지만 그 라인을 찾는다면 김씨에서부터 출발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김씨의 고리를 끊으면 다 없는 게 돼버려요. 다 무효가 되는데 김씨가 SBS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화천대유는 내 거다. 내 돈으로 만든 거다. 그리고 공영개발 이전에 나는 자신이 투자한 돈만 7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도 전에 나는 그 대장동 부근의 땅을 70억 이상을 이미 매입을 했다. 해보려고 내가 사업해보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늘어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영개발을 추진해 민간의 이득을 빼앗았다. 공산당이다. 잘 보세요. 김씨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무지막지하게 친해야지 지금 당신들이 던지는 의혹이 어떻게 가능성이 희미하게나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김씨는 지금 이재명 지사를 싫어한다고요. 자기의 이익을 이재명 지사한테 성남시에 뺏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원하는 뒷돈을 주고 채용을 시켜주고 이런 걸 한다고요? 중간 연결고리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의혹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들 중에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들었을 때 혹하는 이야기들. 이게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된 건데 얘는 먼저 콕 집어서 얘를 이재명 지사가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모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 컨소시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하나은행이 선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됐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싹 빼. 그리고 SPC라는 게 뭐예요?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라고 특수 목적 회사. 얘는 특수적으로 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얘를 바로 통과되는 거죠. 네. 그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낙연 후보가 1100배 수익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무식한 소리 하는 게 그런 표현 있죠. 삼성전자 매출액이 166조입니다. 그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도 안 돼요. 9천억. 삼성전자가 폭리 취한 거잖아.
그 100배가 이야기대로 넘는, 하면 100배가 넘는. 아니 요즘 뭐 법인 만들 때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제대로 사업하려면 3천 이상은 묻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보통 법인 만들 때. 3천 묻었으면 된 거예요. 시작할 때 그냥 돈 놓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투자를 들어가는 거야. 말 그대로 SPC는 일종의 회계장부를 새로 하나 파는 그 역할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SPC는 어떤 뭐 사무실이나 어떤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합당하게 썼는지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들고 나는지 그 목적으로 만드는 것뿐이지 실제 돈이 집행되는 곳은 또 다른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SPC 성남의 뜰이 있잖아. 이게 성남의 뜰한테 지금 이 안에 있는 금융회사들 막 기업은행이랑 얘네들이 대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 법인 성남의 뜰이라는 법인 이름으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따로 이 특수목적법인 SPC를 안 만들면 얘는 목적 달성과 동시에 그냥 해체되는 놈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안 만들면 이 안에 있는 예를 들어 화천대유가 가장 직접적으로 한다고 봐요. 사업을. 그러면 화천대유가 실제로 자기 빚이 있을 수 있지. 그럼 이 빌린 성남의 뜰 이름으로 빌린 돈을 이 화천대유 자기 빚 갚는 데 쓰고 막 이렇게 하면 회계장부가 다 섞여버린다고 엉킨다고. 그러니까. 이 엉키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건데 독립으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을 하니까 또 무슨 유령 회사 아니야 맞아. 이러는데 유령 회사야. 아까 잠깐만 그 지분 구조 나와 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되게 쉬운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있잖아 이게. 요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게 다 만들어져가지고 임의의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성남의 뭐 지역을 개발하는 거니까 이름 되게 예쁘게 붙였어. 근데 여기 화천대유의 지분은 1%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화천대유가 다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금융회사들이잖아요. 이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한테 이 사업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1%밖에 안 되는데 화천대유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저 전체 자본금을 50억을 출자하기로 하고 25억을 성남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25억을 금융회사 및 화천대유가 25억을 부담을 하잖아요. 자기 지분만큼 계약대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화천대유한테 크게 이렇게 기회가 생겼던 건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그 집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입주자들이 대출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 영업권을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그 정도의 이익을 챙겨간 건데 화천대유는 이제 건설까지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진도 생기고 분양할 수 있는 권한도 받았기 때문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처음 건설 계획 당시에 그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들이 계획했던 분양가보다 훨씬 많이 비싼 값에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당시 시세보다 오히려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행운이 2번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SPC 중심의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 중에서도 유독 이익이 커졌던 겁니다. 화천대유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맞아. 이게 그 간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조례도 통과시켜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일할 줄을 모르는 애들이야 당시에. 이래서 얘네들이 직접 맡으면 좋은데 못 맡아. 그리고 나머지 다 금융회사들이야. 그래서 SK증권 걔네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SK증권이 아닙니다. 그게. 그 이름만 SK증권이고 그냥 화천대유가 움직여.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그 여러분 표에서 보신 그 그래프에서 보신 거에 대해서 맨 위에 성남공사 개발공사 얘만 성남시를 대신해서 확정 금액을 가져가는 겁니다. 확정 금액을 가져가고 밑에 아이들은 밑에 있는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쟤네들은 보통 주로 다음 순위가 밀리고 위에 있는 금융회사 쟤네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돈을 받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쟤네들은 다 RS예요. 레이트로 간다고요.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손해를 안 봐야 되잖아.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천대유가 이번 개발 사업에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을 시켜야지 여기서 수익이 파이가 커지면 지들도 가져가는 게 많아지는 거야. 어쨌든 성남시한테는 이만큼 뺏기고 시작하는 거거든. 5,503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기서 수익이 5천억밖에 안 났다. 그럼 나머지는 다 손해봐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최대한 파이를 키워야 되거든. 그럼 거기는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천대유한테 최대한 완화된 기준으로 계속 대출을 줘야 돼요. 공급을 해줘. 돈을 공급을 해줘야지 얘들이 일을 잘하지. 그렇게 해서 얘들이 잘 협력을 해서 성공을 시킨 거야. 뭐가 이게, 문제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 받을 게 아니라 정말 일 잘하는 표본 같은 거거든요. 네. 성남시 심지어도 성남시 성공했어. 자체는 이거 네. 자체 개발하려면 돈이 없어. 1조 5천억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한테 5천억 줘. 시민한테 돌려줘. 심지어는 그렇다며 그 분당 쪽 말고 성남의 중심부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가 없대요. 요거를 이 사업하면서 공원 만드는 데만 2,700억 투자하게 만들어가지고 멋있는 공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야. 선거철이니까 그러다 치자. 민주당 내에서 이런 짓 하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가 그 토론할 때 선거 때 5,500억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리고 나서도 1,800억이 남았다 했다가 아직 덜 받았는데 미실현 이익이라 그래갖고 아직 덜 받았는데 이거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에서 앞으로 받을 것도 실현 이익이라고 보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이게 무죄가 된 건이거든요. 아, 지겹네요. 아니, 난 정말. 진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얘네들이요. 그때 당시에 그 사건도, 이재명 지사 물고 놀린 사건도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때 당시에 관심 없다가 지금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있다가 이거 검찰 개혁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자체나 정부가 있잖아요. 갑이라는 회사한테 10억을 빌려줬어. 3년 동안 쓰고 돌려달라라는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계속 그 인허가 조건을 바꿨다 그게 그 조건 부관이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3년 뒤에 돌려받는 걸로 해서 붙였어요. 근데 이게 무이자인 거예요. 무이자. 그러면 3년 뒤에 돈을 받아와요. 그러면은요, 보조금 지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갑회사가. 만약에 이 은행 이자로 해가지고, 10억인데 1년에 1억의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다. 시중금리로 치게 되면 3년 썼으면 3억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은행에서 빌렸으면요, 3억의 이자가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갔죠.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갑회사한테 정부에서 3억 원을 보조금 지급하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실질에 따라 본다는 거야. 이 공원이라는 걸 만드는 거는요. 간접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쟤네가 만들어주죠? 그럼 그 금액만큼을 받은 건 거예요. 아니 안 그러면 그냥 돈으로 받고 내가 딴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 딴 사람한테 맡기든 얘가 직접 공사를 해주든 간에 그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그 돈은 성남시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이 사업 이상한데 이거 바꾸자 해갖고 신용수 국회의원의 동생이 LH 간부 등 뭐 관련해갖고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 대장동 노비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람 국민의힘 쪽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어찌됐건 곽상도 아들이 지금 여기 개입돼 있죠. 이 사람도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원유철도 개입돼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연관이 있죠. 이 사람들 뭉태기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곽상도가 지금도 뭐 그 문준영 씨 저격을 오늘 또 했던데 무슨 비리나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 그대로 뒀겠냐고요. 곽상도가 관련이 있고 국민의힘 쪽 그 계열 사람들이 이렇게 수두룩벅적한데 요거는 이재명 지사가 전혀 비리 쪽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디테일은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다 치더라도 대장동 개발권은 이게 사상 유례가 없는 개발이었던 거죠. 돈이 없는 기초단체가 니들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한테 5천억 정도는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근데 이낙연 총리할 때 땅값이 엄청 올랐던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부동산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난리뛰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개발한 이 개발 방법은 정말 대한민국을 수백 년 동안 진짜 갉아먹고 있는 그 부동산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상위 1% 기득권들이 그냥 앉아서 한 해에 뭐 수천억씩, 뭐 수백억씩 그냥 갉아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렸거든요. 예. 최소한 앞으로는 부동산 가지고 예전만큼 막 수천 배씩 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민주당 내에서 이걸 공격하냐고요. 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어쨌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지금 김기현, 헛소리했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그리고 장기표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고발을 했고요. 그 중에 재미있게 하나 봐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라고 최근에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실 문재인 캠프에 있다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등 돌리고 지금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는 비리에 연루될 사람 아니다. 내가 좀 안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이야기 더 이상 거론도 못 하겠지. 내가 알고 있는 한 이재명은 비리에 연루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쉴드를 쳤었고요. 심평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아는 이 지사는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죽음보다 더한 가난을 이긴 인간 승리 등 남다른 스토리를 보유한 순수한 진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가 그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지금 일종의 RT 비슷한 걸 해드렸는데,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를 전국으로 펴져나가겠다. 여기 이제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요거를 대장동 같은 개발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 오늘 그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등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아, 좀 멋짐.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이재명 지사 지지율 올라요. 그리고 언론은 난리를 치겠죠. 뭐가? 더 한다고. 아니, 너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 마차님의 그 피해의식을 알겠는데 이를테면 이게 전화 이복이 돼요. 이게 역풍으로 돌아가고 아까 여론조사도 봤잖아. 이건 이렇게 더 세게 나가는 게 맞아. 네거티브하는 확장시키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경선 이걸로 끝내 결선 없다라고 여론이 만들어지는 지금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전화 이복의 기회가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 지금 그 박광원이나 윤영찬이 왜 뭐 약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느냐. 우리는 이재명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역풍 불고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쟤네 국민의힘 애들이나 얘네들이 항상 뭔가 저렇게 나오면은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발부터 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25살 때부터 사실상 뭐 조직운동권 안에서 키워진 그런 인재는 아니지만, 그런 제목은 아니지만 스스로 사실상 시민운동에 뛰어들어서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낙연 지사처럼 편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그냥 기득 권력의 정면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감옥도 가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사람이 배우는 게 뭐냐면, 저는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무죄 나온 것도 그때 제가 나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 장난을 했던 게,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자기 변호사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변론 조치를 직접 쓰죠. 지금 선거를 뛰면서도 도지사직을 끝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죠. 이거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 옆에 얼마나 많은 보좌진들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단 한 명도 현재까지 비리로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게 뭐냐?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25살부터 걸어온 길이 너무나 험난해서 단 하나의 먼지라도 묻으면 가루가 되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심평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맞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재명 지사의 모습을 봤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재명 욕하는 건 이해돼요. 말하고 이해되지. 뭐 우리가 욕설 파일 뭐 이해가 된다 그랬더니 쉴드 칠 걸 쳐라 하는데 그 말하는 소위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말하는 똥파리들. 사실 나는 얘들이 일베라고 보거든요. 예. 상상도 못하는 혐오의 언어를 가져와서 사람을 빻아버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놈들이 사실상 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닌,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는데
뭔가 방해 요소로서 안에 들어서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놈들의 그 지지를 달랑 받아 드시면서 달콤하다. 알티뽕에 빠져가지고. 이놈들이 지금까지 4, 5년 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해왔던 폭력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래서 손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쉴들 치걸 쳐라. 아무리 설명해봐 애 새끼들 귓구멍에는 우리 소리 안 들어갑니다. 이재명이 왜 욕설을 했는지,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는지.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니? 근데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천 대유나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애들한테 귀가 들어오겠어요?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쉴들 칠걸 쳐라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못 알아먹거든요. 이재명은 나쁜 놈이어야 되거든요. 그치, 우선 나빠야 돼. 이재명은 뭔가 악의 뭐가 하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자체를 알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인이에요. 악으로 이미지화 시키려고 했던 애들이 지금 프레임 실패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욕설을 쉴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해한다는 반응이다라고 썸네일을 달았더니 내용 안 들어보고 댓글 이렇게 써요. 이걸 들어본 사람은 절대 다수가 이재명을 쉴드 칠 수가 없다. 그냥 간단히 설명해 줄게. 이재명 지사 지지율 1위인 게 증명하는 거야. 맞아. 그럴 수 있다. 이해된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을 바꿔줄 사람 이재명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1등으로 튀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본인들은 이재명이나 이낙연 지지자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악의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이야기 어떤 얘기라도 발을 하나도 안 꽂힙니다. 항상 이재명을 악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냥 나는 일배라고 봐요. 근데 악이든 트럼프든 이재명을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안 되면 니네들 코로나에 걸려 죽든 어떻게 걸려 죽든 죽어. 그러니까 악이든 뭐든 좋은데 그냥 악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한테 표를 주는 게 니들이 살 길이다. 그리고 네. 광주 어디 무슨 뭐 저 시당인가 어딘가 앞에 날마다 이 삭발 시위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명씩 계속 삭발을 새로 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게 뭐냐면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안 된다. 못났다. 그러면 그 머리 그 깎은 거 어디 기부나 좀 하지. 길게 길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민주당의 대의원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권리당원들이 정치를 많이 알 것 같으세요? 특히 대의원들? 그냥 그 사람들은 정치인에 줄 서 있는 사람이에요. 민주당 뭐 대의원이라고 뭐 하면서. 근데 실제로 대의원 투표를 해보면 광주 전남북에서 이재명 지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역감정 발휘하면서 광주가 나를 버리면 나는 끝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표 주지 마시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재명이 악이면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난 이것을 보면서 주말에 계속 생각해왔던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수박 논쟁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다운 게 무엇일까요? 우리 여당 됐고 180석 됐으니까 현실이 안 좋아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쪽과 손잡고 법 고치지 말고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그냥 대충 두텁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좀 던져주고 말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뭐 나는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민주당 다워지는 길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해체는 불가능하겠지만 기득권 구조를 끊어내서 양극화를 어떻게든지 완화시키고 청년들한테도 뭔가 어떻게든지 일자리 좋은 거 좀 만들어주고 노력하려고 전혀 그게 안 된 사람들이 이 대장동 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같은 경쟁 후보지만 이거 정말 잘했던 사업이다. 이재명 일하는 잘하네.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조선일보 조중동과 국민의힘과 손잡고 그런데 이게 여념이 없어가지고 팩트도 잘 모른 채 1100배 이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솔직히 대통령 후보가 맞습니까? 삼성은 지금 그거 어떻습니까? 아까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9천억 투자해서 100조가 넘는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166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놓고 우리 같은 지지자들은 저거로 돌리고 수박이라는 언어가 일베 언어고 호남을 비하하는 거라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씨. 지금 지지율이 누가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답다라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보다 개혁해야 될 길이 있고 정의로운 길이 있으면 무조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민주당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다운 후보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데 날이 이제 차가워지고 있고요. 날이 차가워지면 추풍이 세게 불 겁니다. 바람이 세게 추풍이 불면 낙엽은 하나하나 떨어질 것이고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똥파리는 죽을 겁니다. 이 겨울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이야. 네,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삭발하고 다니면 똥파리를 오해받을 수 있겠네요. 가봤어야겠네. 알 수 없다. 뭐 여러분들이 우리 쪽 진영이니까 다 수준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에 난닝구와 백바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죠. 예. 그냥 민주당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뭐 호남 차별한다고 그래갖고 그 지역 감정 선동해 가지고 국민의당이 호남 쓸 때 있었죠. 그때 나갔던 인간들 다 다시 복당하고 일부만 좀 남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민주화 투쟁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와서 왜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뭐 후보 되면 안 된다고 삭발하는 게 이렇게 보기 좋아 보입니까? 그러면 광주 시민 중에 더 많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호남 사람들은 그럼 다 적폐고 악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어게인 노무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주 사람들이 민주당에 개혁적이지 않고 국민의힘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광주 사람들이 이인재를 안 찍었을까요? 하나갑을 왜 안 찍었을까요? 왜 노 대통령을 찍었을까요? 어게인 2002년. 전 그렇게 봅니다. 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